그는 늙은 손으로 펜을 내려놓습니다. 런던 어느 응접실. 창밖으로는 마차 소리가 멀어지고 벽난로에 장작이 타들어갑니다.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남해회사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춥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 석자가 평생 가장 정확했던 한 사람에게 평생 가장 아픈 자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주의 법칙을 증명한 사람, 인류가 낳은 가장 차가운 머리, 행성이 어디로 움직일지, 몇백 년 뒤에 일식이 몇 시 몇 분에 시작될지까지 종이 위에서 미리 알아낸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골방에서 혼자 풀어내던 사람, 그런데 그 머리로도 끝내 풀지 못한 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당신과 내가 지금도 매달 통장 앞에서 틀리고 있는 바로 그 셈이었습니다. 1720년 런던. 커피하우스마다 사람들이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소리를 지릅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에 자욱하고 벽의 칠판엔 분필로 갈겨 쓴 숫자, 어제보다 높은 숫자. 그 숫자의 이름이 남해회사입니다. 곧 떼돈을 번다는 소문. 그 회사가 실제로 무슨 장사를 하는지, 무엇을 팔아 돈을 버는지 진실은 아무도 안 따집니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산 사람이 오늘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귀족도 하녀도 시인도 목사도 그를 모르는 짐꾼까지 이 종이를 사들입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서 사두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데 안 사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시절이었습니다.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서 손해라는 말이 진리처럼 떠돌던 때였습니다. 300년 전 풍경인데 어쩐지 처음 같지가 않습니다. 칠판이 손바닥 위 화면으로 바뀌고 분필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는 그래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점심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은 채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옆자리 동료의 얼굴. 회의 시간에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켜는 손. 퇴근길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계좌를 새로 고침하는 사람. 우리는 이미 그 얼굴을 압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 뉴턴도 이미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값이 오르자 팔아서 7,000파운드를 손에 쥡니다. 욕심이 끝까지 가기 전에 발을 뺀 겁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입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결정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를 알고 무엇보다 나올 때를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누구보다 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빠져나온 뒤에도 숫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그가 판 가격이 우습게 보일 만큼 2배가 되고 3배가 됩니다. 옆집 남자가 마차를 새로 뽑았다는 이야기. 어제까지 자기 밑에서 일하던 시종이 주인보다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그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그만이 빈손입니다. 분명 옳은 선택을 했는데 세상은 틀렸다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가지지 못한 돈이 이미 손에 쥔 7,000파운드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누릅니다. 그날부터 제대로 된 계산은 머릿속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톡방에 누가 수익률 캡처 한 장을 툭 올린 그 밤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나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빨간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만 뒤처진 기분. 다들 올라탄 막차에 나만 못한 것 같은 그 조급함. 잠은 안 오고 천장만 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켭니다. 친구의 새차 사진, 누군가의 집들이 초대. 그 모든 게 나만 빼고 잘 굴러가는 세상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쩡히 들고 있던 적금을 깨고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종목에 손을 댑니다. 더 좋은 정보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만 빠지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입니다. 뉴턴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팔았던 값보다 훨씬 비싼 값에. 한번 발을 들이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끌어모으고 모자라자 빌리기까지 해서 크게 베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머리가 가장 단순한 충동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모두가 버는데 나만 빠져있는 걸 멀쩡한 정신으로 끝까지 견디는 일. 그건 만유인력을 증명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를 거라고 믿기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번 팔고 후회한 사람만큼 다시 크게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놓친 게 아까워서. 그 아까움을 만회하려다 그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발을 담급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계산은 단 하나, 다시 오를 거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칠판에 숫자가 내려갑니다. 처음엔 아주 조금, 곧 다시 오를 거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다음 날 더 크게 빠집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커피하우스가 비명으로 바뀝니다. 어제까지 서로 종이를 못 사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의 눈을 피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팔겠다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런데도 뉴턴은 차마 팔지 못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본전은 온다고 믿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딱 어제 가격까지만 오면 정리하겠다고. 그 조금만을 우리도 압니다. 손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차마 누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린 밤. 계좌를 안 보면 잃지 않은 것 같아서 며칠씩 앱을 열지 않던 그 마음. 끝내 바닥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잃은 돈은 2만 파운드. 한때 손에 쥐었던 7천 파운드의 3배에 가까운 돈. 평생을 일해도 닿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 천재가 끝내 인정한 건 시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가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조차 자기 마음의 질서 하나는 어쩌지 못했던 겁니다. 노년의 그는 그 회사 이름조차 견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날 거울처럼 마주한 자기 얼굴이 떠올라서였을 겁니다. 그러니 이 300년 전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요? 지금도 화면 속 숫자는 쉬지 않고 오르내립니다. 누군가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에 가슴이 뜁니다. 누군가는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앞에서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들어가야 하나, 안 들어가면 영영 못 사는 건 아닐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또 누군가는 친구가 코인으로 차를 바꿨다는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칩니다. 결국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게 두려운 마음, 나만 뒤처질까봐 겁나는 마음. 그 마음은 300년 전 한 노인의 것이었고 동시에 오늘 밤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던 사람의 실패 앞에서 이상하게 위로를 받습니다. 저 사람도 그랬다면 내가 흔들린 것도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라고. 가장 똑똑한 사람도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릴 때는 휩쓸립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 다만 다음에 또 모두가 한 곳으로 달려갈 때, 단톡방이 다시 빨갛게 물들고 나만 빼고 다 버는 것 같은 그 밤이 또 찾아올 때, 휴대폰을 든 손이 또 적금을 깨려 할 때, 잠깐만 숨을 고르고 창가의 등을 돌리고 선 한 노인의 뒷모습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멈춰설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달린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 박자 늦는 것이 영영 늦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적어도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다 였습니다.